네, 지난 시간에 에스테틱 피부 관련된 소재 종목 중에서 지난 시간에 파마 리서치를 말씀드렸죠. 뭐 주가가 조금 뭐 긍정적인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위치가 된 것 같은데 적정 주가까지 한 50% 정도 남았으니까 좀 볼까요? 어느 정도 남았는지. 파마 리서치가 오늘 11만 8,500원이네요.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 17만원까지, 17만원 근처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전고점 16만 정도, 16만원 돌파할 때까지는 그냥 보유하시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은 실적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목표가까지 도달하는데 뭐 특별히 큰 장애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 10% 먹고 매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정 주가까지 도달하는 거 한번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마 리서치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참 좋은 종목인데 다른 종목이 있어요. 파마 리서치는 이제 피부 재생 쪽이죠. 피부 재생 쪽.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이 피부 관련된 종목을 추천하는 꼴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다들 보톡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메디톡스는 도대체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적정 주가 목표가를 설정했어요. 자, 성장률은 연평균 20%예요. 결국 이제 순이익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잡는데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20% 성장하는데 왜 느닷없이 목표 PR을 68로 잡는지 이 SK증권하고 대신증권의 연구원들은 왜 전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적정 PR을 목표 PR을 68로 잡았는지. 예? 이례적으로 올라갔던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왜냐면은 2023년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2022년도도 별로였고 안 좋은데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PR이 높아진 건데 왜 목표 PR을 68로 잡았는지는 그 이해가 안 가겠어요. 저는 여기 SK증권하고 대신증권의 연구원들을 사기꾼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메디톡스한테 돈을 받아 처먹었는지 사기꾼인지 그럼 지들끼리만 알고 지들끼리 그냥 68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를 왜 개인 투자자를 현혹하냐 이거죠. 지금 사면은 주가가 올해 안에 170%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좀 주가 볼까요? 뭐 어떻게 되고 있냐? 메디톡스. 이 종목을 추천한 지가 꽤 됐어요. 주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목표가는 졌다고 해놓고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 투자자들 보고 엿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 너무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증권가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파마 리서치를 추천하게 됐던 거고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디톡스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연평균 35% 올라간다고 하는데 적정 PR 20% 잡아가지고 지금 상승률 17%. 대웅제약은 추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11만 3천원 많이 떨어졌네 주가. 네, 11만 3,200원. 그리고 휴젤도 지금 이 종목을 왜 추천할까요? 지금 메디톡스가 휴젤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왜 올해 유망주라고 걸었는지 이유는 뻔하죠. 네, 개인 투자자 등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요. 증권가들. 먹을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추천했어요. 올해 유망주랍시고. 성장률 27, 이거보다 할인된 가격 20으로 주는 게 맞죠.
이걸 왜 추천했을까? 묻지도 않았는데 올해 투자 유망주라고. 어떠십니까? 당연하죠. 그놈들은 개인들하고는 전혀 업무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고객이 아닙니다. 걔들의 고객은 기관 투자자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종목을 리포트를 써가지고 시장에다가 노출을 시키면은 개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붙죠. 그러면 자기 고객인 개인은 탈출할 수가 있죠. 설거지는 다 개인이 하는 거고 기관들은 탈출을 하는 거죠.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증권가에서 다른 종목들이 모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이 나빠요. 모두 나쁘진 않아요. 대부분이 나빠요.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많은 개인들이 그 증권가에서 흘리는 스토리에 현혹이 되는데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니까 증권가에서 던지는 적정 주가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는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취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마 리서치는 괜찮아요. 파마 리서치는 제가 분석을 해보고 적정 주가 산출해보면 모든 것들이 괜찮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은 11만 8,5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11만 8,500원.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45% 정도 주가 상승이 돼 있고 17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PR도 성장률보다는 낮게 잡는 게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예, 적정 PR을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컬을 보게 된다면은 PR도 항상 18 이상은 넘어갔죠. 20 정도는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18을 넘어서 20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18.6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늘은 그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휴메딕스는 보통 피부 쪽 관련돼 가지고는 화장품주를 빼고 나서 피부 에스테틱 소재를 보면은 보통 이제 보톡스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가 있어요. 하이루론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필러가 있는데 오늘 그 필러에 관련된 종목을 좀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2월 22일 날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2월 20일이면은 2월 20일이면은 이때네요. 네, 이때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요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휴메딕스는 그 업계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종목입니다. 왜냐? 좋은 종목은 개인들한테 소개를 안 해요. 나쁜 종목들만 소개하죠. 나쁜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적정 주가에 대부분이 도달한 기업.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탈출해야 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 이제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종목을 소개하지. 이 종목들은 아직 기관들도 제대로 사지를 않았고, 최근에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죠. 지금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 전 기관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관들이 사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리포트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개인들한테 이거 사라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은 리포트가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적정 주가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기관들이 이제 매도할 때쯤 되면은 거래량이 붙어야지 매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개인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죠. 이거 유망주니까 사라 이렇게. 거기에다 숙점하시고 지금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지금부터 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종목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피부 관련된 소재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성장성이 더 높은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거예요. 수출 확대로 인한 매출 상승.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휴메딕스가 이 필러라는 그런 이제 피부 속에 이제 좀 푹 꺼짐 현상 그리고 깊은 주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필러고 보톡스는 미세주름을 잡는 거고 필러는 이제 깊은 주름, 팔자주름이죠. 그리고 이마에 깊이 패인 거 이런 걸 잡는데
수출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수출이 확대가 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팔리는 필러 가격보다 수출 쪽 해외에서 팔리는 필러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가 높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또 하나 또 영업이익이 있네요. 그 과거에 투자했던 그 공장에 대한 그 사용 연수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감가상각비가 소멸되는 시점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 증가는 당연하겠지만은 특히 이익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이거 볼게요. 우리 오늘은 요거를 좀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대충 지나가다가 툭 던져버리면은 이거 살지 말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시면은 전략적으로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게 되는 건데 어설프게 매수할 바에는 안 사는 게 낫고 정확하게 아시면은 전략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가 샀는데 주가가 그다음부터 막 올라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럼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비중 확대는 지식의 힘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 전략적으로 비중 확대, 저가 매입 기회를 삼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이 싸움이죠. 정확하게 알고 한번 가보시죠. 자, 히알루론산 필러를 제조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이미 피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자체 합성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애기들은 만약에 자체 합성이 히알루론산을 체내에 합성하는 게 비율이 100%라고 한다면은 나이가 들면 그 비율이 점점 떨어져요. 한 50, 40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부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애기들은 팔자주름이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튼 이 필러를 이거는 바른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피부 속으로 침투하기는 어려워요. 바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주사기로 피부에다가 주입되는 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화장품은 사기입니다. 뻥입니다. 체내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방수인데 피부가 방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들어간다고 뭐 저분자 히알루론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믿지 마십시오. 돈 낭비입니다. 피부과 가지고 주사 넣는 게 제일 나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이 필러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톡스도 해요. 턱신. 근데 보톡스는 그 그룹 내에서 이 휴메딕스는 휴온스 그룹이에요. 휴온스에서는 이 톡신을 만들고 휴메딕스는 이제 필러를 만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톡신을 이거는 휴온스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 쪽 측면에서는 좀 낮죠. 필러보다는. 그래서 필러가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마진율이. 자, 여기서 휴메딕스의 기술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게 뭐냐면은 원료 의약품. 이 필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그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재료까지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쪽에서 기초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핵심 기술을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필러를 만들고요. 전문 의약품도 만들고 점안제, 안과용제 이것도 이제 필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떠나서 치료제 이것도 만듭니다. 이쪽은 뭐 피부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치료제 쪽이죠. 관절염. 그래서 관절에 연골이 좀 닳아가지고 고통스러우신 분들한테 히알루론산을 하게 된다면 그 고통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주사기입니다. 관절염 치료제하고 필러 얼굴에 넣는 거는 이제 주사기. 그래서 의료기기라고 표현되고 있고 내수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바뀐다. 그래서 수출액을 크게 이제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산 분석 보시면은 뭐 과거에 이때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사용 연수 5년이 지나서 감가상각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비용이 완화가 된다면은 이익이 증가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재무단에서도 일단 이익 성장이 여기 나온다. 는 거고 재고 자산이 13%가 있지만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지난해 3.3바퀴 돌았네요. 그래서 재고 리스크는 일단 낮다. 자, 필러는 피부에 꺼진 부위를 메우거나 도톰하게 채워주는 미용 소재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주름 제거, 탄력 강화, 또 모공 축소 기능이 있어요. 피부가 탱탱해지면 모공이 좀 축소되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피부결이 좀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번 맞은 사람은 계속 맞게 됩니다. 한 번 맞으면 그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계속 맞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구적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피부과에서 문자가 온대요. 문자가 와가지고 다시 리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시라 그러면은 효과가 떨어지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야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 이 소리 들어가지고 만족해하고 있는데 다시 얼굴 이 효과가 이게 기한이 있잖아. 6개월에서 1년. 나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그러면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겠죠.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맞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면 교체 수요라는 게 있다는 거야. 꾸준한 수요. 그래서 한 번 맞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쪽에 이제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신규로 이제 이쪽에 이제 시술을 한 사람들은 또 계속적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바로 고객층이 점점 확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사업 모델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필러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보다 중국 이쪽의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근데 중국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중국이 필러의 수입을 국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필러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최다 국가가 이제 중국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중국의 성장률은 휴메딕스 같은 기업한테는 호재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 시골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도시 쪽이죠. 그래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 같은 경우 이쪽에 이제 성형 의사 수가 좀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또 이쪽은 또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좀 낮아서 먹고 살기 힘든 그쪽에서는 뭐 피부나 이런 것들이 신경 안 쓰겠지만은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제 피부에도 신경 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중국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수출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맞을 사람 다 맞았기 때문에 연평균 10% 성장이지만은 이제 중국은 이제 안 맞은 사람이 앞으로 맞을 거니까 이제 이런 성장이 했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재만 형성은 우수합니다. 순차익금 비율도 없고요. 부채 비율은 14%밖에 안 됩니다. 막 주머니에 막 돈이 막 넘쳐 흐르네요. 실적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난 실적이지만 지난 실적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의 저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볼게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 보세요. 뭐 코로나가 뭐고 간에 그냥 올라가네요. 그냥 막 올라가네요. 매출액이 연평균 21%씩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8%씩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영업이익률이 13, 14, 15, 14, 10%대 중반대였잖아요. 기껏. 근데 갑자기 20%대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 그랬냐? 뭐 여러 요인이 있어요. 뭐 가동률이 상승해가지고 고정비에 대한 부담 완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시설 투자에 대한 사용 연수 소멸로 감가상각비가 감소되는 구간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게 수출 비중 확대입니다. 이 수출액이 중요하다는 거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국내 필러의 판매 가격보다 해외 쪽의 판매 가격이 2배에서 3배가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는 거죠. 2022년도부터 수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수익성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38%의 영업이익 성장을 했죠. 2024년도인 올해 수출을 또 본격적으로 다른 타 국가로 지역을 확대를 하면서 더 높은 실적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최근에 분기 실적도 영업이익률 20%, 24%에서 갑자기 26%, 29%까지 올라갔죠. 3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올해는 이게 지난해고. 근데 갑자기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회성 이슈야, 일회성 이슈. 이게 뭐냐면은 약간 얘들 원료의약품 있잖아요. 요 원료의약품 얘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만들어야지 필러를 만드는데 원료의약품 쪽에 이제 그 시설 있잖아요. 설비 쪽에서 이게 점검을 했나 봐요. 시설 점검. 그걸 이제 정기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수 이슈가 있어가지고
공장 가동을, 설비 가동을 일시에 멈췄어요. 멈추니까 이거 원료의약품을 생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필러한테도 영향을 가겠죠.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올해 지금 2024년도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4분기 때 영업이익이 뚝 떨어진 것은 오히려 호재죠, 호재. 왜냐면은 지난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좋으면은 올해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니까 뭐 여기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네요. 실적이 좋아진 것을 여러 가지 이제 구조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가동률이 상승을 했어요. 가동률이 상승하게 된다면 고정 비용에 대한 감소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설비라는 게 100을 딱 갖고 있는데 이 100이 다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매출에 가동률이 증가에 따라서 그 비용 부담을 떨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가동률이 90%짜리하고 가동률이 50%짜리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50%라고 한다는 것은 놀고 있는 설비가 50%라는 얘기잖아요. 그 놀고 있는 설비는 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비용이 나가요. 거기 인건비 다 나가잖아요. 인건비 나가고 수도세, 광열비 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가동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전년 3분기 누적 대비 이게 올라가고 있고, 저만제도 97%에서 99%까지 올라갔고요. 앰플 바이알도 92%에서 98%. 다 올라가는데, 자, 원료의약품은 아까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가동률도 좀 떨어졌다. 이게 이제 4분기에 영향을 좀 줬는데 앞으로는 괜찮겠어요. 이게 다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실적은 저런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액 24% 증가, 영업이익은 43%가 증가했습니다. 좋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호재가 있어요. 그동안 이 기업이 제2 공장을 만들고 앞으로 이제 성장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차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물량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전환사채가 모두 쏟아졌어요. 예. 이 주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휴메딕스 주가 떨어진 거. 이거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 여기서 또 떨어졌죠. 차익 매물 플러스 전환사채가 계속 주구장창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가지고 그 사채권자가 그 주식을 이제 수익이 나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이 물량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올라갔는데 주당 순이익은 요거밖에 안 됐어요. 전년 대비 11%밖에 증가. 자, 단기 순이익이 25%가 증가했잖아요. 근데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EPS, 주당 순이익은 11% 증가에 그쳤다라는 것이 호재입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물량 부담이 다 사라졌어요. 지난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이 실적이 요거밖에 안 나오는 게 전환사채 물량이 출회가 되니까 주식수가 증가하니까 주당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런 악재가 모두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이제 가벼워졌죠, 지금. 그래서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오버행 이슈도 사라졌고요. 뭐 전환사채 물량에 따라서 EPS도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EPS가 정상적인 성장률을 맞게 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휴메딕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서 또 요것도 좀 포함이 됩니다. 자, 올해 2024년도는 이제 고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게 수출 매출액이거든요. 막대 그래프가. 수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도 1분기부터 증가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증가되니까 2022년도부터 증가되니까 아까 영업이익이 여기 실적 2022년도부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갔잖아요. 이게 수출 증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2년도에 그 전에 이제 중국에 진출했습니다만 이제 이라크에 신규 진출을 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브라질과 중동에 진출을 또 이미 했고요. 그리고 4분기 때쯤 돼가지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동남아 쪽, 그 러시아 이런 쪽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 진출했던 거에 대한 이제 지역 확대, 그러니까
필러에 대한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이라크나 브라질 중동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2024년도 실적은 그 전에 이미 진출 국가에서의 그러니까 채널 확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채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도 나오고 최근에 진출한 부분에서의 효과도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래요. 누가 아니 뭐 일본이나 유럽, 미국이라는 선진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왜 이런 데 진출했을까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 좀 후질구레한 국가에 진출했다 그래가지고 별 시덥지 않은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럽과 미국은요 이미 해당 이 히알루론산은요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가 아니에요. 이미 그 유럽에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완전히 싹쓸이했어요. 그쪽을.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쪽에 브랜드력까지 높아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워낙 강력한 브랜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걔네들은요 필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톡스 중심으로 해볼까요? 제가 이제 친구가 피부과 의사라서 제가 물어보니까 국내에 있는 것 중에서 많이 팔리는 게 보톡스가 독일제인데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사 하나에. 우리나라는 9만 원, 7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가격이 우리나라 게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비슷한데 사람들이 독일제를 많이 찾는데요. 왜냐?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비싼 게 더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뭐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이런 국가들은. 근데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주사 한 방에 20만 원짜리 그런 거를 맞을 수 있을까요? 소득 수준이 안 돼가지고 못 맞아요. 걔네들한테는 우리나라한테는 20만 원이지만 얘네들한테는 가격 부담이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휴메딕스가 바로 이러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그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의 소득 수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진출하는 겁니다. 허접한 나라에 진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진출하는데 우리나라의 필러 가격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도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뭐 중국, 인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쪽이기 때문에 2024년도도 이런 거 진출한 국가 때문에 성장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실시 되고요. 맞았던 사람은 계속 맞고 신규로 맞은 사람들은 또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무단에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휴메딕스는 이때 제2 공장을 만들었는데 대규모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으니까 감가상각 비용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영업이익 성장을 이제 좀 제한시키게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그 시설에 대한 사용 연수라는 게 있어요. 뭐 자동차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자동차를 사면은 감가상각비 보통 5년 정도 주는데 이쪽의 시설물도 사용 연수 5년이 지나면은 그 비용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 소멸되는 시기가 2021년도를 고점을 해가지고 2022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24년도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단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 가격이 비싸니까 수출액은 여기서 재무단에서는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 이건 구조적 성장이죠. 그래서 2024년도 실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것은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 중에서 제1 법칙이죠. 두 번째 법칙은 뭐다? 싸다. 저평가. 저평가는 안전하고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만나게 된다면 뭡니까? 주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그 이제 2024년도 이제 추정치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 필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그 원료 의약품 그거 만드는 거 공장이 약간 좀 가동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가 있고 또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0% 정도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이 계속 20%씩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문 의약품도 17%, 안과 점환제는 3% 정도, 관절염 치료제는 10% 정도. 이쪽이네. 이쪽이 주력이네요. 그쵸. 매출 비중도 가장 높고요. 원료 의약품. 예, 원료 의약품은 지난해 가동이 잠깐 중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 때문에 50% 정도. 그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전전년하고. 그쵸. 기저 효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실적이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 뭐 괜찮다. 이건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헤파린 나트륨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승인이 난다라고 했는데 승인이 났어요. 제가 리포터 작성을 2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헤파린 나트륨이 뭐냐면은 뭐 해파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생소한데 이게 원료 의약품인데 이게 많은 곳에서 써요. 이게 연고, 뭐 화장품, 뭐 아무튼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혈액 응고하고 억제, 혈전증을 예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이제 돼지 내장에서 추출을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돼지가 제일 많은 국가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이걸 가져왔어요. 전 세계 90%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도부터 갑자기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들이 매년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 2023년도 12월 달에 얼마 전에 또 발생이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요. 이게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다 죽어요. 그건 전 돼지가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파린 나트륨 수급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이게. 발생하면 가격이 폭등해버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우리나라 전문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 기업들이 헤파린 나트륨을 구입하는데 뭐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니까 안정적인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메딕스가 이쪽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것을 만든다. 그래서 국내는 약 200억 정도 시장 규모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4조 원인데 뭐 이것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겠죠. 만약에 중국 제품들이 너무 비싸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팔 수가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식약처 품목 허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 자, 영업이익이 좋아지죠. 매출 성장도 두 자릿수지만 영업이익은 뭐 29%, 23% 감가상각 비용 감소하고 또 가동률 증가에 따른 고정 비용 감소, 무엇보다도 수출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나올 전망이고 연간으로 가게 된다면은 자 볼게요.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도 함께 올라가죠. 이런 기업이 흔치가 않아요. 물론 매출액이 상승하면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영업이익률이 이거는 거의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는 게 수출 증가 때문에 판가가 상승하니까 수출액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마진율이 훨씬 좋으니까 수출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도 동시에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0%, 근데 수익성이 훨씬 높죠. 26%씩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 EPS는 무려 33%씩 올라갑니다. 제가 그 보톡스 우리나라 에스테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 관련된 소재 기업을 제가 전수 조사를 다 했어요. 전 종목을 다 비교 평가를 했는데 휴메딕스의 앞으로 연평균 EPS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되죠. 이 성장률이 높으면요. 당연히 주가가 그만큼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장 저평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파마 리서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파마 리서치하고 휴메딕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스테틱 관련돼 가지고 뭐 휴젤 같은 거 이따위 종목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파마 리서치하고 휴메딕스 이 두 개를 한 종목이라고 묶어 가지고 매수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에서
피부 관련된 소재 종목 한번 둘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사시면 되는데, 파마 리서치는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갔잖아요, 미리.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갔으니까, 요것도 사시는데, 요건 아직 40 몇 프로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 파마 리서치는 한 40% 정도 사시고, 휴메딕스는 한 60, 6대4 비율로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적정 주가가, 제가 이거 작성할 때가 2월 달인데, 지금 주가 약간 좀 움직여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휴메딕스는 오늘 주가가 얼마죠? 11만, 어이구. 31,300원. 31,300원. 그러면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주가가 거의 5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5만원. 찾아보겠습니다. 휴메닉스. (5만원이면) 여기고요. 예. 올해 이제 적정 주가가 5만원이고, 내년도는 62,700원이네요. 62,700원.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종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휴메딕스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꾸준한 수요, 교체 수요라는 게 있겠죠. 이 힐러라는 게 효과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꾸준한 교체 수요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률이 연평균 또 우리 국내는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한 성장이 일어날 것 같고, 해외 쪽은 좀 급격한 성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흥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너무 비싸요.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뭐 몇십만 원 하는 그 필러 가격이 그쪽 나라 국가에서는 국민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 사용하기 어렵고, 국내 제품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수요가 좀 일부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받으면 우리가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요? 파마 리서치 목표가는, 네, 17만원 보시면 됩니다. 17만원. 목표 PR도 적당하게 잡았어요. 높지도 않고, 제가 20 같은 거 이렇게 안 잡죠. 보수적으로. 18.6. 2019년도에 기록한 18.7. 이게 바닥이거든요. 이 정도 잡았네요. 17만원. 자, 기억해 두세요. 메모해 두세요. 방송이 참,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메딕스는 일단 올해 49,000원 정도 보시고, 내년도 62,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추천할 종목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는 뭐냐면은, 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카테고리, 새로운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그러면 다들 이걸 가지고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9년도에 2차 전지를 테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테마주. 그렇죠.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2차 전지를 추천했는데, 원래 2차 전지는 그 전 한 2017년도, 16년도에 한번 테마가 한번 크게 터졌다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이제 2차 전지를 소개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철진한 테마를 들고 와가지고 뭐 이걸 추천하냐 이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테마였는데 2019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산업이 됐습니다. 왜냐면 설비 투자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2022년도부터 드디어 실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했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이다 이런 것들은 좀 테마예요. 에이다스 뭐 이런 거,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있잖아요. 전장 이런 것들인데 테마로 생각하는데, 이제 산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곡점, 테마에서 산업으로 가는, 그 산업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쏟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사야 돼요.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는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완전 맨 땅에서 새롭게 지금 꽃이 피는 거잖아요. 땅에서. 이런 것들은 시장 초입기이기 때문에 그 성장률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초기에 그런 신규 산업들은, 신규 섹터들은 성장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몇 년 지나면 그 성장률이 좀 꺾여서 그렇지.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기업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오늘 제가 저녁 9시에 저 회원방송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좀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씩 볼까요? 그동안 이제 이 기업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사업의 생산 능력 비중이 전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77%가 기존 사업 거예요. 근데 기존 사업 걸 줄이고 있습니다. 왜? 이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돈 되는 차량용 쪽으로. 매출 비중, 생산 비중 올라가는 거 보세요. 갑자기 여기서 2022년, 2023년도에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주행 쪽으로 턴을 한 겁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기업은 경영자가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야, 기존 사업 갖다 버려. 없애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 설비트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은 자동차 쪽, 원래 애들이 스마트폰 부품주였는데 기술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국내 스마트폰 부품주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아먹는 그 모바일 부품주들이 기술력이야 뭐 누구한테 뒤처지겠습니까? 그 기술력 그대로 그것을 자동차 쪽으로 옮긴 거예요. 전체 매출 중에 82%가 자동차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냐? 사람들은 이 기업 말하면 뭐? 그거? 그 모바일 부품주 아니야. 누가 요즘 스마트폰 부품주를 사니? 그거 이미 보급률 다 끝나가지고 성장 멈췄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업의 80%가 모바일 매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동차가 82%입니다. 근데 업계에서 이 종목은 언급을 안 해요. 왜? 좋은 종목을 언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매출액은 4.7%밖에 안 올라갔어요. 왜냐? 스마트폰 부품주의 매출액은 계속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자동차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이 두 개가 충돌되니까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빠지니까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자, 영업이익의 흐름 보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사업 쪽이 마진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7월부터는요, 올해 7월입니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석 달 남았어요.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들은 모든 신차에 에이다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후진 보조장치이고, 뭐 졸음 이런 거, 운전자 상태를 경고하는 시스템이고, 뭐가 있으면 비상 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선 유지도 해야 되고, 자동 제동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 사각지대 감시, 운전자 보행자 감시, 이제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요. 그래서 운전자를 보호하고 보행자를 보호한다. 왜냐면 자꾸 사망사고가 터지고 그러면은, 사실 교통사고가 100% 거의 인재잖아요, 인재. 자연재해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재에 의한 것들을, 이런 사고들은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니까 법으로 지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준비하고 있고, 한국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제일 꼴찌예요. 한국의 현대차나 국토부든 국내 보행자하고 운전자가 죽던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미개 국가예요, 미개 국가. 특히 국토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급발진 사고도 현대차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몰라도 그런 거 다 모르는 척하고 있죠. 미개한 국가예요. 화가 날 수가 없네요. 아무튼 뭐 방송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자, 성장률 보십시오. 엄청난 성장률이 나와요. 이게 뭐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 돈 안 되는 건 줄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진율 낮은 사업은 줄이고 있고, 마진율 높은 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무려 34%씩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꽁꽁 숨겨놨어요. 절대로 이 종목을 추천을 안 해요. 이상한 종목만 추천해요. 이상한 종목. 자, 두 종목을 추천해요. 업계에서는. 두 종목을 추천하는데, 이 종목은 연평균 성장률이 21%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는 성장률이 34%잖아요. 얘는 21% 성장, 26% 성장. 자, 성장률도 양호한데 얘네가 제일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이번에는 주가를 봐야죠. 성장률이라는 스토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가격. 얘네들 PR 24.5예요.
성장률보다 지금 PR이 높아가지고 이 종목은 매도해야 될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망주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개인들 꼬시고 있는 겁니다. B사도 있어요. 연평균 26인데 지금 PR 10이 괜찮아요, 이건. 근데 더 좋은 이 종목은 PR 7.2밖에 안 돼요. 성장률 대비 이거는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이 종목이 가장 높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쉿 이러고 있어요.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두 종목만 리포트가 나옵니다. 올해의 유망주라고. 이건 유망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들 현혹하는 종목이고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피해 볼게요. 지금 사게 된다면 올해 67%의 상승률이 있고 내년도 146%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참 웃긴 게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은 성장률이 34면요. 목표 PR을 20 이상 줘야 돼요. 근데 저는 12밖에 안 줬습니다. 1차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기업이 알려지지 않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PR을 20을 줘버리면은 올해 상승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이건 뭐 300 몇 프로가 돼버리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PR 12배로 줬습니다. 이게 달성되면 이제 2차 목표가로 올라가겠죠. 이 정도는 내년까지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들고 가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업계에서 드디어 이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목표가를 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목표가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제시하면은 최소한 18에서 20 정도는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주가가 상승이 가파르게 좀 올라갈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되겠죠.